네, 반갑습니다. 6회원반 선행 담당하고 있는 권영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건데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하면 온라인의 장점이 돌려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번 돌려보고 질문도 하고, 아니면은 좀 느린 형태다 그러면 2배속 하든지 그건 편한 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까지 배웠었는데 내가 김수건 선생님한테 조금 계속 너희들이 오랫동안 선행을 안 하면 까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조금씩 다뤄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정수의 분류까지 진도 나온 걸로 확인이 됐고, 일단 실수 부분 앞에 살짝 언급하긴 할 건데, 그래서 복습도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는 조금만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5단원 실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봤다. 실수 파트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중학교 때 실제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좀 약간 심화 있게 다루는 내용이야. 실제로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나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할 때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체계가 잡혀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간다, 그런 뜻에서 하나 시작하는 걸로 했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왔던 게 절대값이었어. 절대값이었는데, 절대값은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있다 칩시다. 절대값 A. 요 놈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튀어나오면 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그 놈을 그냥 A 그대로 튀어나온다. 절대값만 툭 뗀 상태로 나온다. 맞지?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이거 조심하랬지. 절대값을 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들어와야 돼. 왜냐면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돼야 되지, 절대값은. 맞지? 절대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절대값이 있으면 마이너스를 뗀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실수하기 쉽거든.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개념으로 들어와야 돼. 저번에 얘기했었지. 기억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우스. 가우스는 다음과 같이 정했었지. X. X에 대한 가우스를 씌우면 요 놈은 어떠한 X의 정수 부분이라고 했지.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X에다가 소수 부분 알파를 뺀 형태랑 같다.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형태. 이걸 이해 안 가면 설명해 줄게. 만약에 우리 어떤 X가 있어. 얘가 만약에 1.2 아니면 5.6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떠한 실수와 같은 X 값이 있는데, 얘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더라. 예를 들어서 얘가 1.2였다. 그러면 1.2는 정수 부분 1과 소수 부분 0.2라는 놈으로 나눠져 있더라. 맞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알고 보니 가우스를 씌워 보니까 그 놈은 결국 이 1.2의 가우스는 몇이었어? 1이었지. 1. 그래서 가우스 X라는 놈은 결국에는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가우스 X에 대한 놈을 가우스 X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X의 가우스를 씌운 게 바로 X의 정수 부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파라고 나타내는데,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항상 작은 형태, 그거 나타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조금 헷갈렸던 게 예를 들어서 1.2의 아까 가우스는 1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1.2의 가우스는 몇일까?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요 두 개 헷갈리지 말랬지. 이게 양수 같은 형태에서는 그냥 이 1만 그대로 오면 되는데,
음수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스 1보다 한 칸 더 아래인 마이너스 2가 와야 돼. 요거에 대한 설명도 했었었는데, 자, 수직선상에서, 자, 여기 0, 1, 2를 한다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합시다. 일단 가우스라는 거는,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지. 그게 기본 정인데, 1.2가 한 요쯤에 있다 칠까요? 1.2. 여기가 바로 1.2다. 1.2다. 그럼 1.2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어딜까? 그치. 1이지 1. 여기 1.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가우스 씌우면. 하지만 1.2가 어딨어? 마이너스 1.2는 어딨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간 여기 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맞죠?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다. 그럼 얘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 어딜까? 그치. 여기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가우스에 대한 얘기였고.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3번.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정수의 분류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수가 있다. 정수 x가 있는데 이 x라는 놈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인 놈 3k 플러스 1.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 3k 플러스 2.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놈 3k. 요거 3개밖에 없죠. 요 3개밖에 없죠. 정수 x는 요 3개로밖에 못 나타냅니다. 맞죠?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죠. 이 끝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0, 1, 2인 놈들 말고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1, 2, 3, 4 이렇게 쭉 가서 99까지 인 놈들 해서 총 100까지 이러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정수의 분류는 어떠한 정수를 나머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방법, 나머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3을 기준으로 본다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 2인 놈, 0인 놈. 4로 나눴다면 나머지가 1인 놈, 2인 놈, 3인 놈, 0인 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머지를 통해서 정수를 분류할 수가 있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문제는 한 번씩 다 풀어봤었습니다. 네, 개념만 살짝 다루는 거고 우리 오늘 실제로 문제 나갈 거는 제곱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했을 때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뿌리가 있죠. 우리 뭐 조상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동권 씨 36대손 복야공파라는 형식의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제곱이라는 것도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A가 되는 요놈의 제곱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걸 제곱했을 때 어떤 것을 제곱했을 때 나오는 이 A가 나오는 이 그 뿌리 즉 X의 값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곱근이라는 거는 요거는 A의 제곱근 X는 A의 제곱근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그 뿌리가 무엇이냐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그 X를 우리가 뭐 양수가 있다면 양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루트 A라고 나타냈었고 음수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나타냈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우리는 제곱근.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 많이 했었죠.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이 형태의 차이. A의 제곱근이라는 놈은 양수 음수가 튀어나오는 형태다. 왜냐면 요 X는 마이너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와 루트 A를 넣어주면 둘 다 A가 됩니다. 맞죠? 제곱을 하면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끼리 곱해져서 그래서 양수 음수 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루트 만약에 어떤 A 란 놈이 있는데 얘를 뭐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한다. A 제곱의 루트를 씌웠다. 그럼 얘는 제곱근이니까 2와 루트가 사라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놈은 어쨌든 A가 튀어나올 건데 A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자,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차피 A의 제곱이니까 양수죠. 양수에다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그대로 A 양수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예요. 근데 제곱을 하면 얘는 양수가 돼야겠지. 음수의 제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웠지. 그러니까 양수의 루트를 씌워서 얘도 그대로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A는 지금 음수지.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A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양수가 될 거니까.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알고 보니까 절대값 A와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놈 계산할 때 2와 루트를 없애면서 우리는 절대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알겠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할 때는 절대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다루진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학의 정석, 수학상을 할 때는 항상 루트와 제곱을 없앨 때는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앞으로는 제곱과 루트가 같이 있으면은 절대값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근은 말 그대로 제곱근은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놈이고 세제곱근은 어떠한 놈은 세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그때 X 어떤 걸 A에 어떤 걸 세제곱했을 때 나오는 그 A의 뿌리는 X죠. X 요 놈은 X는 A의 세제곱근이다. 그래서 그 세제곱근은 X를 얘기하는 건데 X 그 뿌리 어떤 걸 세제곱했을 때는 A가 나오는 그 뿌리 알겠죠? 그래서 이게 X는 A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X란 놈은 기본적으로 루트를 3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3의 루트의 A 이렇게 씌워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는 3의 루트 A인데 근데 요 놈은 쌤 쟤는 양수 음수 있는데 얘는 양수 음수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A의 중요한 건 이게 실수인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되면 우리 6단원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실수 이외의 것을 또 배울 거야. 실수 이외의 것까지 포함한다면 요 놈의 X값은 총 3개가 나와야 돼. 세제곱근이라서 일단 무조건 3개 나와야 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 봐봐. 얘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맞지? 세제곱이잖아. X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은 3개가 나와야 돼. 이건 제일 기본적인 거야. 알겠지? 근이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그 근 3개라는 거는 실수 범위 내에서 또는 실수일 때는 근이 몇 개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기 할 건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은 세제곱근의 실수인 근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8 어떤 걸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그 X값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X는 마이너스 2구나. 맞지?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지. 맞죠? 그래서 세제곱했을 때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다. 하나 있죠. 나머지 2개도 있긴 하지만 그 2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알기 힘들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머지 또 2개의 값이 2개 더 나올 거야. 2개 더 나올 건데 만약에 대부분 문제에서 실수인 X를 구하라 한다면 이것만 딱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기본 이제 요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 요 놈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근이 실수란 조건이 없다면 3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지? 요 정도. 그래서 일단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떤 걸 세제곱했을 때 A가 나올 때의 뿌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일단 세제곱이랑 제곱의 차이는 제곱은 양수음수 튀어나오지만 세제곱은 그 부호에 맞게 그냥 튀어나온다 라는 거. 자, 이제는 우리는 유리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화. 일단 유리화라는 거는
분모가 무리수의 형태로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우리 항상 계산할 때 우리 기하분수꼴로 나타내듯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0 같은 경우를 우리가 5라고 나타내듯이 만약에 루트 2분의 3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분모를 항상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위아래로 루트 1을 꼭 해줘야 되는 형식 알죠? 루트 1을 꼭 해주면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되는 알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복잡한 형태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그와 같은 형태는 어떻게 유리화하느냐 요 놈은 분모가 그 완전 제곱수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의 켤레 루트 2 플러스 1의 양변에 위아래로 요 놈은 루트 2 플러스 1 요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분모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아니고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될 거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요놈은 그대로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요놈은 결국에는 1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쌤 분모만 하면 돼요. 분모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특수한 형태가 요거 볼까요? 3 루트 5에 마이너스 3 루트 2 요거 항상 이거 세제곱근은 여기 좀 작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3 루트 5랑 3 루트 5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개 다른 겁니다. 이거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보자. 요 놈은 세제곱이죠. 우리가 세제곱에 대한 형태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 놈은 A, 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세제곱의 형태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는 즉 무리수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요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 여기 쓸게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한 것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거 쓸 겁니다. 왜냐면 요 놈 세제곱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세제곱을 각각 시켜줘야 얘는 무리수 근호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 형태를 쓸 것이다. 그러면 얘를 AB로 본다면 얘의 제곱 그래서 3 루트 5의 전체의 제곱 에다가 플러스 요 두에 곱한 거 하면은 어차피 이거 루트 3은 안에 거 곱해줍니다. 10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놈의 제곱 하면은 3 루트 2의 제곱 위도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요 놈은 어차피 세제곱 될 거죠. 5 마이너스 2분의 요 놈은 그대로 곱해줄 거니까 3 루트 5의 제곱에 플러스 3 루트 10에 플러스 3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그럼 3분의 요 놈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중근호로 하는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안에 또 근호가 있어. 요거 형태는 우리가 계산하기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이중근호를 한번 풀어주고 나서 푸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래서 이중근호 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그때 이중근호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A가 만약에 B보다 큰 형태인데 둘 다 0보다 큰 상황이고 여기 마이너스 있다면 요 놈은 루트 A의 마이너스 루트 B가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요거 2의 형태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얘 결국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자, 우리 A 플러스 B의 플러스 이거죠. 요 놈을 좀 다르게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 놈을 전체 루트에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봐도 무방하죠. 맞죠? 이렇게. 루트 A의 제곱은 어차피 A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 놈은 플러스에 2 곱하기 루트 A의 곱하기 루트 B로 봐도 무방하죠. 요 놈은. 맞죠? 그 다음에 B란 놈도 플러스에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좀 정리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루트의 완전 제곱식, 루트 A의 플러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컸었죠. 지금 크다는 조건이 있었죠. A가 B가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걔 제곱해서 어차피 루트를 해도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붙을 텐데 그 절대값 붙어도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그냥 루트 A의 플러스 루트 B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러면 된다. 밑에 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등분호 풀 수 있다. 근데 이거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봅시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루트에 10 플러스
2의 루트 21.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 형태는 앞에 2의 형태가 있죠. 맞죠?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21이 되면서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곱했을 때 21이 되면서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거. 그러면 얘는 3, 7, 21 바로 보이죠? 7 플러스 3 플러스 2 루트 7 곱하기 루트 3 이런 형태.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루트 7 플러스 루트 3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이중분호가 풀려서 근호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졌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본 문제 5-5입니다. 5-5의 1번 문제는 이거 유리화 줘야 되죠. 요 놈을 간단히 하라 한다면 분모에 무리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과 루트 2의 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루트 3과 루트 2의 혈례 맞죠? 요걸 곱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 놈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 여기다가 이거 곱하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요 놈을 먼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에 플러스 루트 2 이따 분모 있을 거고 얘를 좀 정리해주면 얘는 4 곱하기 3이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딱 튀어나오죠. 2 루트 3 이렇게. 얘는 3의 세제곱이죠. 그럼 두 개만 딱 튀어나와서 3이 되겠죠. 3의 루트 3 이것도 바로 됩니까? 108은 이거는 뭐 바로 안 되네. 108 2 5 4 6 9니까 3과 2 3 하나 남고 2와 6 네네 6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건 뭐 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얘는 루트 3에 플러스 2 루트 2와 계산 싹 다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 그 상태에서 이제 요놈을 곱해보겠습니다. 곱해주면 요놈은 분모는 합차 공식 될 거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은 1 되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과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플러스 루트 6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이 될 것이다. 자, 2번 봅시다. 자, 이렇게 요 놈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그 무리수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요 놈 형태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보니까 이 마이너스를 좀 걸거치네. 맞죠? 마이너스를 걸거친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이 켤레 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나누든 간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요 놈을 하나로 묶어서 요 놈 하나로 묶어서 여기다 켤레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는 켤레가 되니까 이거는 3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이죠.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요거 좀 계산해주면 3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루트 2의 플러스 1 형태가 될 것이고 요거 좀 계산해주면 일단 이 루트 3의 마이너스 루트 2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놈 좀 계산해주면 분모는 마이너스 요 함 3이죠. 3이 이거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2루트 2가 되네요. 이렇게 플러스 2루트 2 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루트 2의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유리화 해주면 됩니다. 한 번 더 유리화해서 위아래로 루트 2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 쓰면은 위아래로 루트 2 곱한다. 그럼 밑에는 4가 되겠죠. 루트 2 곱해서 2가 튀어나올 거니까. 루트 2 곱해주면 루트 6 될 것이고 루트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루트 2 곱해주면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됩니까?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뭐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요 놈이 유리화 시켜줘야겠다. 요 놈을 유리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우리는 루트 2 플러스 1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겠다. 그러면 요 값은 이제 암산 되나요? 요 합차 공식 되면 2-1이 될 거니까 분모는 없어지고 1이 될 것이고 자, 분자는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 놈을 좀 정리해주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의 루트 2에 마이너스의 루트 2이고 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없어져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놈은 루트 2에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이다. 맞죠? 근데 똑같이 아까 위아래로 얘는 켤레, 이번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곱해준다면 얘는 분모는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니까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맞죠?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엄청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 문제 5-6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5-6 형태를 보니 x의 값이 루트 3의 루트 2 더한 값, y가 루트 3의 루트 2 뺀 값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텐데,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x 플러스 y와 이런 형태는, 자, x 플러스 y를 하면은 엄청 간단하게 식이 하나 딱 나오죠. 뭐 나오죠? 2루트 3 나오나요? 그다음 x 곱하기 y. 마찬가지로 이렇게 켤레라면, 즉 중간 부호가 좀 달라져 있는 형태라면 제곱을 곱하게 된다면 그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1이 나옵니다. 1. 3-2가 될 거니까. 아주 간단해진다. 그럼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게 문제 아주 도움 될 겁니다. 요 놈은 지금 문제가 맞죠? 이 형태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3, 3 공통이죠. 그래서 3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y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이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곱셈 공식 배웠습니다.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알고 싶다 한다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완전제곱을 하면은 요놈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쓸데없는 플러스 2xy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xy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 다 알고 있죠. 요 두 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줘서 풀면은 일단 요 놈의 값은 2루트 3이니까 제곱해주면 4, 3, 12 12 마이너스 2니까 10 되죠. 10. 요 놈은 10이 됩니다. xy는 1이니까 1 알고 있고 계산해주면 30 마이너스 5니까 답은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플러스 x제곱에 y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인가요? 4제곱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거 또한 4제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얘는 x 4제곱에 플러스 2x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에 마이너스 xy 제곱 이렇게 된 거랑 똑같죠. 여기다 1을 더해주고 하나 빼줬습니다. 그럼 요 놈은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y의 전체의 제곱을 뺀 거와 같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넣어줘도 상관없죠.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알고 있죠? 10이었죠. 10의 제곱 하면은 100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 해서 답은 99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여기다 쓸게요. 잘라서. 자, 3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놈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요거 이용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하려면은 어쨌든 더해줄 수밖에 없겠다. 즉 통분을 해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에다가 미리 곱해 놓을게요. y의 제곱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1 형태를 보니 xy 곱한 거 있고 x 플러스 y가 있고 맞죠? 아까 구해놨죠? 10이라고. 그 다음에 요 통분해주면 얘는 y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세제곱씩도 알아줘야겠다. 우리가 일단 요놈 다 압니다. 나머지 다 아는데 x 플러스 y도 알죠? x 플러스 y 알고 x 곱하기 y 알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도 알고. 근데 요놈은 x 세제곱과 플러스 y 세제곱을 모른다.
요 놈은 어떻게 알아줘야 될까 하면 곱셈공식 써도 됩니다. 그냥 이게 x 플러스 y 곱셈공식 번역 세제곱 해준 다음에 이거 세제곱 해주면 우리가 원치 않는 애들 튀어나오죠. 걔들이 뭐냐? 3ab로 xy죠. (3xy의) x 플러스 y 요 형태 3x 제곱 y랑 3xy의 제곱 이 빼줘야 되는 형태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요 놈은 x 플러스 y가 2루트 3이었으니까 그거 세제곱해주면 세제곱해주면 8 곱하기 3 24루트 3 되네요. 마이너스에 3xy 하면 3이고 마이너스 6루트 3이네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18루트 3 되나요? 18루트 3. 아, 요 놈은 18루트 3이다. 그럼 끝이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x 곱하기 y. 이거 보이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이나요? 살짝 끊기네. 자, 요 놈은 x 곱하기 y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1이죠, 1. 플러스 아까 여기가 10이었죠. 요거 10 플러스 1 요까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요거는 2루트 3입니다. 2루트 3 플러스에 x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18루트 3이기 때문에 18루트 3을 해봅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12분의 20 루트 3 약분해주면 6분의 10 약분해주면 3분의 5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3분의 5 루트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계산 아니었고 우리 곱셈 공식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뭐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켤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2개 더하고 2개 곱하는 형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기본 문제 5-7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 4 플러스 2루트 3이 있네요. 이중근호네. 이중근호 풀어줘야겠죠. 일단 그거 생각할 수 있고 요 놈의 정수 부분이 있을 거다. 정수 부분이 A고 소수 부분이 B다. 그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B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을 구해라. 요 놈은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이중분호가 있기 때문에 이중분호 풀어줘야 우리가 뭔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앞에 형태를 무조건 루트 앞에 있는 형태를 2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2가 이미 있네. 맞지? 아, 그러면 이 형태에서 곱했을 때 3이 되면서 더했을 때 4가 되는 수는 무엇일까? 3과 1이겠다. 3과 1. 두 개 곱해주면 3이 되고 더해주면 4가 된다. 맞지? 그래서 이 형태를 루트의 4 플러스 2루트 3은 루트의 3 플러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1 곱하기 1 이런 형태 될 것이지. 그러면 이놈은 3의 루트 3의 제곱이고 루트 1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돼서 결국 얘는 루트 3의 플러스 루트 1인데 루트 1은 1이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아, 이중근호 풀어보니까 요 놈이 되더라. 그럼 요 놈의 정수 부분이 A고 요 놈의 소수 부분이 B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의 이제 정수 부분 구해줘야 되는데 좀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루트 3이라는 놈은 루트 4와 루트 1의 사이에 있는 놈이죠. 당연히. 근데 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러면 항상 무리수는 이렇게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거듭 제곱골 루트 1, 루트 4, 루트 9, 루트 16 사이에 있는 값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1점 몇이다. 1점 몇이다. 맞죠?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1이겠네. 그렇다면 루트 3 플러스 1 요 놈에 대한 정수 부분은 2와 3 사이에 있을 거니까 다 1 더해준 겁니다. 2와 3 사이에서 얘는 2점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얘 정수 부분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데? 소수 부분은 이 점 xx 다 구해줘야 되냐? 근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구하기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그 소수 부분을 실제 소수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루트 3의 플러스 1이었는데 얘에다가 정수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를 정수분을 빼주겠다. 그럼 그게 바로 소수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3의 마이너스 1이 바로 소수 부분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럼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찾았네. 그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이제 구하면 되겠다. 자,
b분의 1인데 그럼 요 놈이 a이고 요 놈이 a, 요 놈이 b다. 그럼 넣어봅시다. 루트 3에 마이너스 1 분의 1 마이너스에 요쪽에 더하죠. 더하면은 루트 3에 플러스 1에 루트 1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러면 통분시키자. 통분시키면 요 놈은 서로 이제 켤레니까 3-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여기는 루트 3에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루트 3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없어지고 하면 2분의 2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간단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문제는 정수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찾는 거, 제곱 형태 이용해서 찾는 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그 원래 있던 식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준 게 바로 소수 부분이다 라는 거. 알겠죠? 이것도 가우스 할 때 얘기 다 했었습니다. 자, 기본 문제 5-8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x가 루트 2-1일 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의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넣어서 뭐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넣어서 하면 뭐 세제곱 해주고 뭐 제곱 해주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를 보니 얘는 루트가 여기 있고 여기 루트 없죠. 그래서 이놈의 루트를 없앨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루트 2다. 맞죠? 그럼 요거 제곱해주면 이제 루트가 사라지겠죠.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2다. 맞죠? 다시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맞죠?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뭔가 풀 수 없을까를 보니까 여기 x 세제곱 만들어줄 수 있네. x 세제곱 있죠? 양변에 x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요 놈을 그냥 여기 그대로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요 놈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에 요 놈을 이제 두 개밖에 안 썼으니까 하나 더 써줘야겠죠.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x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놈이 0이죠. 요 놈이 0이죠. 우리 0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요 놈이 0이니까 요 놈 이제 구하면 돼. 요 놈은 결국에는 요 놈이다. 맞죠? 요 놈을 또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또 이것도 요걸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요 놈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플러스 2x 썼으니까 3x 남죠. 플러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을 해줘야겠네. 맞지? 그러면은 요 놈이 0이 돼버리니까 우리 결국에 요 놈은 다시 3x 플러스 3이 되더라. 맞습니까? 자, 그 놈을 3으로 묶어주면 3에 x 플러스 1이 될 건데 우리가 x 플러스 1 또한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정답은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요 놈의 이제 접근 방법은 물론 너희들 이제 처음 이런 문제 접하면은 이거 그냥 넣어볼 생각밖에 안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이렇게 노동하는 건 조금 내려두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x가 루트 2-1이다. 근데 이거 x 여기다 넣어주면 너무 계산이 힘드네. 그럼 이 형태를 조금 이용해가지고 좀 변형시켜줘서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제곱을 때리면은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이거 그대로 여기 넣어보려고 하니까 세제곱부터 시작되네. 그래서 x를 곱해줘서 세제곱부터 없애기 시작하는 거야. 없애고. 그럼 제곱 나왔으니까 또 이 제곱을 이용해서 없애고. 그럼 여기 1차씩 나왔어. 1차씩 요 놈 이용해서 없애고. 이런 식으로 없애고.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더라. 자, 이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문제는 x가 세제곱근, 이거 세제곱근 이거 이중근호긴 한데 여기 세제곱이고 여기 이제곱이라서 풀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근호 푸는 형태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니 이것도 아까 1번 식이랑 똑같이 요 x에 대한 식을 좀 약간 변형시켜주면 될 것 같아. 양면에 세제곱 해줄까요? 세제곱 하면서 근데 좀 약간 계산이 힘들어지니까 요 놈을 치환해봅시다. 치환. 요 놈을 각각 a와 b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x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에 각각 세제곱 될 거고 플러스에 3 루트 a 3 루트 b에
곱한 거에다가 3 루트 A에 플러스 3 루트 B가 될 것이네. 맞죠? 이렇게 됩니까? 세제곱식인데 이게 세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보니 얘는 우리가 맨 처음에 x였죠. x. 요 놈이 x죠. x. 이 놈이 그냥 x 그 자체로 x. 그리고 ab 곱한 거는 켤레죠. 켤레의 세제곱근이니까 일단 a 플러스 b 구할까요? a 플러스 b는 요 두 개 더한 거다. 자, 이거 더해주면 뒤에 게 날라가죠. 20이죠. 20. ab 곱한 거는 켤레 곱하면 100 마이너스 108이니까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 맞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20 플러스에 요 놈은 3 루트 ab인데 그 놈이 루트 세제곱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해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랑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에 뒤에 거 그냥 x였죠. x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x 세제곱이 결국은 20 마이너스 6x더라. 맞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그때 끝이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세제곱에 플러스 6x를 구하는 건데 요 놈을 구하는 건데 요 놈 구하려고 하니까 요 넘겨주면 끝이네. 요 딱 넘겨주면 요 놈 20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x에 대한 어떤 복잡한 식을 어떻게 좀 변형시켜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거 생각해주면 당연히 세제곱근에 대한 얘기니까 세제곱을 시켜줘보자. 그러면 좀 뭔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세제곱을 시켜준 다음에 계산해보니 답이 바로 나오더라. 중간에 이런 과정은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리수와 같을 조건입니다. 무리수와 같을 조건은 만약 A와 B가 유리수를 하자. A와 B가 현재 유리수인 상태고 루트 M이 이거를 무리수로 합시다. 무리수. 그러면 이런 식이 있겠죠. A 플러스 B 루트 M 이라는 식이 있는데 요놈이 아니라 0이라고 합시다. 0이면 무조건 A와 B는 0입니다. A도 0이고 이렇게 쓰지 말고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유리수입니다. 맞죠? AB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A는 유리수입니다. 근데 그 유리수와 어떤 무리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놈은 무리수가 됩니다. 맞죠? 즉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1 플러스 루트 2 요 두 개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이 책에서 이제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답을 내죠. 답이 이렇게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다면 그냥 1 플러스 루트 2 그대로 놔둡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유리수고 여기도 지금 무리수죠.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서는 더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두 개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거는 더 이상 이 두 개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리수 부분도 0이어야 되고 무리수 부분도 0이 되어야 더해서 0이 될 것이다. 그러면 A와 B 루트 M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는 무조건 0이어야 되고 B 루트 M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 M이 무리수였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0은 유리수입니다. 정수 안에 있는 놈이니까 0은 정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유리수 안에 있는 놈이야. 그래서 루트 M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B가 0이 되어야 B가 유리수였죠. B가 0이 되어야 이 값이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0 더하기 0이 돼서 0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A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 만약에 AB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다 라고 줘준다면 지금 AB가 유리수라는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라면 A와 A도 0이고 B도 0이다가 성립하느냐?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면 굳이 AB가 0이 아니더라도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A가 루트 2고 뒤에 게 마이너스에 루트 2라면 0이 되죠. 소거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A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체계내에서 얘기할 거니까 A는 루트 2가 되면 상관이 없죠. 왜냐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B 루트 M 자체를 M이 2고 루트 M이 루트 2라고 생각하고 B가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쇄돼서.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얘 둘이가 A와 B가 0이 아니더라도 이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A와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식은 무조건 A와 B가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 정석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고 결국엔 이제 항등식이 성립한다는 건데 이건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넘어가시죠. 자, 기본 문제 5-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문제를 보니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이 있고 이걸 만족하는 x, y가 바로 유리수라고 나와있어요. 유리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유리수 x, y를 구해줘야 된다. 그럼 일단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우리가 분모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켜줘야겠죠. 위아래로 루트 2-1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2-1이 될 거니까 분모는 일단 1이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분자는 x 곱하기 루트 2-1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겠죠.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2-1이 될 거기 때문에 분모도 1이 된다. 그래서 y에 루트 2 플러스 1만 남을 것이다. 맞죠? 그리고 뒤에 있는 놈 얘는 3-루트 1 곱하겠죠. 위아래로. 그러면 분모는 9-2가 되니까 7이 되는데 7 약분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3-루트 2만 남습니다. 그럼 요 놈을 좀 전개해 볼게요. 요 놈은 루트 2x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y 플러스 y가 3-루트 2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보니 xy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다. 근데 지금 무리수도 있고 지금 유리수도 섞여 있네. 그러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 다음과 같이 여기서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요 정도. 그러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지금 형태를 보니 이놈 무리수, 요놈 무리수, 요놈 무리수네. 그럼 무리수끼리 더해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요놈 유리수, 요놈 유리수, 요놈 유리수다. 유리수끼리 계산 가능하겠다. 그럼 유리수만 볼까요? 유리수만 싹 다 왼쪽으로 몰아주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y에 3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이게 유리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무리수 부분을 보니 얘 루트 2로 다 묶이죠. 그래서 묶어주면 x 하나 남고 플러스 y 하나 남고 넘겨주면은 플러스 1이 돼서 루트 2가 0이다. 와 같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유리수 부분, 여기는 뭐 무리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두 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얘 둘이 더했는데 0이 된다 라는 말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왜냐면 얘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는 이거 이제 뭐 연립 방정식 세워주면 되겠죠.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0이다. 이거랑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은 2y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1이고 x는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5-9의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유리수 xy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죠. 그리고 무리수와 유리수가 섞인 형태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봅시다. 이 밑에 있는 식을 일단 간단히 해줘야겠네요. 간단히 해주면 루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y는 13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5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루트 2와 루트 5의 관계식이 나오죠. 루트 2와 루트 5는 계산 불가능합니다. 같은 무리수긴 하지만 같은 무리수끼리라도 루트 5 플러스 루트 2 계산 못합니다. 이 상태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을 한 번 더 정리해보자. 그럼 루트 2의 놈들과 루트 5라는 놈들을 묶어줄 수 있겠네요. 이쪽은. 맞죠? 그래서 루트 2끼리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2가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5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5로 묶는다면
마이너스 루트 5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13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5가 된다. 당연히 이 왼쪽식과 오른쪽식,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루트 2의 부분과 루트 5의 부분을 서로 더해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놈 그대로가 이놈 와야 돼요. 왜냐면 xy가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xy가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둘이 아무리 유리수끼리 더해도 루트 5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유리수를 뭐 제곱해서 더하든 뭐 하든 간에 여기서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루트 2랑 곱하면 당연히 무리수 부분은 루트 2만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 xy의 유리수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xy가 실수죠. 실수인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 두 가지 어떠한 또 다른 뭐 루트 5를 이용해서 여기 이게 뭐 루트 5의 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놈 자체가 루트 2분의 루트 5라고 생각하면 약분돼가지고 루트 5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x제곱과 플러스 y제곱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이 놈은 루트 2에 대한 값으로 나올 것이고 x 플러스 y에 뭐 루트로 곱한 값은 무조건 루트 5에 대한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만약 실수라는 조건이었으면은 이렇게 될 수, 루트 2만 루트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조건이 아니었다면 루트 2분의 루트 5가 여기 들어오면은 얘는 루트 5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은 무조건 13이 돼야 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x 플러스 y가 얘는 5만 되면 되겠네. 5가 되겠네. 5. 그러면 요거 보니까 우리 곱셈 공식도 떠올려야 된다. 맞죠? 요 놈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기 때문에 5의 제곱 해주면 25죠. 25에다 뭘 빼줘야 13이 되죠. 12. 그럼 우리는 xy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바로 계산되죠, 이거. x 플러스 y라 x 곱하기 y라 알아냈다. 근데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요 놈은 요 두 개 가지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곱셈 공식 또 나와줘야 되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요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놈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 넣어주면은 얘는 12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6, 18에 곱하기 요거는 5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8, 5, 40에 90인가요? 그럼 3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5-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의 fx가 있는데 걔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1차로 나눴네. 1차로 나눴다니까 그냥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루트 2다. 그것 또한 f의 루트 2가 3루트 2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그 fx를 이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냥 항등식의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2 그리고 3차로 나눴네요. x 플러스 2 어쨌든 그랬을 때 몫이 뭔가 qx가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2차 이하일 거다. 그래서 bx 플러스 뭐 c와 같은 형태로 fx를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놈의 나머지 요놈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a, b, c에 대해서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넣어봅시다. 우리 이 형태를 보니 f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0이 되는 식이 있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탁탁탁탁 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 마이너스 2는 뭐죠? 여기서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는 이거 싹 다 날라가고 여기 0이 될 거니까 날라가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4a에다가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c가 성립하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루트 2를 여기다 넣어주면 요거는 0 되죠. 그럼 싹 다 날라가죠, 이것도. 그래서 3루트 2는 f의 루트 2가 루트 2 넣은 겁니다. 루트 2 넣었습니다. 루트 2 넣으면 그게 3루트 2니까 3루트 2 나오고 루트 2를 넣어주면 이거 싹 다 날라가고 여기 루트 2 넣어주면은 2a 루트 2 넣어주면 플러스 루트 2b 플러스 c가 성립하네요. 맞죠? 그러고 보니 개수가 유리수래. 개수가 유리수라는 거는 이 fx 자체의 어떤 나머지 또한 a, b, c는 유리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와 C 또한 유리수일 것이다. 맞죠?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fx 자체의 개수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또한 개수가 유리수가 될 것이며, 그러면 요 놈을 보니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얘는 무리수와 유리수가 섞여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을 좀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식을. 그래서 이거 3루트 오른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c, 2a 플러스 c가 유리수 부분 맞죠? 루트 2가 있는 요 두 개는 플러스에 b의 마이너스 3의 루트 2 얘가 무리수 부분. 그런데 a와 b와 c는 전부 다 유리수기 때문에 이 둘이 더해서 0이 된다는 거는 2a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되고 b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무조건 이게 0이 된다는 걸 성립할 수가 있다. 따라서 b는 일단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b가 3이라는 거 알았어. b가 3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 뒤로 알 수 있는 거는 요 두 개 연립해줘야겠네. 맞죠? b가 3이기 때문에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는 첫 번째 식에다가 요 식에 넣는 겁니다. 요 식. 4는 4a에 b가 3이었으니까 3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c 요 식 하나랑 요거 2a 플러스 c가 0이다. 이 식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이 연립해주면 일단 요거 넘기면 2인가요? 요거 넘기면 2는 4a 플러스 c가 되고, 그럼 이 두 개 빼줘. 여기서 빼줄게요. 2a는 2니까 a는 1이고 c는 1 넣어주면 a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정답은 이 나머지 구하는 거죠. 거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더라.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실수 파트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개념 설명 좀 해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실수 파트, 이 정석에 나오는 실수 파트 문제들이나 개념들이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여러 번 보고, 우리가 학원에 언제 등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주 23일부터 등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가 제대로 시작될 거니까 그 전까지 확실하게 공부해서 등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 학원 등원하면 봅시다.